자, 아까 6번까지 봤고요. 7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단독주택입니다.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고 갑이, 근데 갑 본인이 그 주택에 입주할지 여부를 신고해야 되는 경우. 입주계획이죠. 요거 입주계획이 신고사항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8가지 있고 2가지 추가되는 게 있고 1가지가 있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유곡주, 조과주, 법인주, 단 매수인이 국가 등일 때는 제외. 요거잖아.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번은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을소유의 주택을 투기과열지구 내 소재하는 을소유의 주택을 매수하는 거니까 금액은 상관없어요. 들어가죠 요거. 갑이. 갑을병은 자연인이고 정은 지방공단이다. 얘가 국가 등에 들어가는 거예요. 니은번. 갑이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외 장소니까 일반 지역은 이제 6억주에 들어가죠. 6억 넘어야 돼. 근데 실거래가가 지금 5억밖에 안 되죠. 근데 갑이 개인이 자연인이 매수하는 거니까 이건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가 신고사항이 안 되겠죠. 디귿번. 갑이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과열지구예요. 금액은 뭐 상관없어. 정소유의 주택을, 정소유 주택이라는 것은 정은 지방공단 주택을 실거래가 10억 원으로 매수한다 그랬어요. 투기과열지구야. 그 금액이 10억이든 얼마든 간에 여기 들어가요. 2가지.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가 들어가는 거다. 여기서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냐면 요거. 요 투기과열지구니까. 정소유의 주택이다 그랬을 때 정은 매도인이 정이다는 건 이건 상관없어. 얘도 신고사항이 들어가겠죠. 그럼 정답이 기억하고 디귿번 4번이네요. 오케이. 근데 이걸 잠깐 바꿔볼게요. 혹시 정소유의 주택을 갑이 매수한다고 돼 있는데 거꾸로 정이 지방공단이요. 갑 소유의 주택을 매수한다.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정이 갑 소유의 주택을 매수했으니까 사는 사람이 정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국가 등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는 신고사항에서 어떻게 해요? 빠지게 돼요. 그럼 그때는 답이 1번만, 기억번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쭉쭉쭉쭉. 넘어가고. 땅 나오면, 이건 아직 출제된 적이 한 번이 없어요. 한 번도 없는데, 땅 나오면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암기했었어요? 전지현하고 수비해야 된다 하고 전체를 갖다가 토지를 갖다 전체를 매매했을 때는 1066 이렇게 기억한다 그랬죠? 요게 뭐예요? 수는 수도권 등, 요건 비수도권, 수도권 등에 해당되는 게 몇 군데요? 수도권이 아니고 수도권 등이라고 그랬어요. 수도권 등에 해당되는 것은 5군데인데 어디요? 서울, 경기, 인천, 그 다음 어디요? 세종. 4군데요? 하나 더 있는데? 어디요? 광역시. 지방일지라도 광역시 있죠?
광역시 요렇게 5군데에 들어가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이죠. 거기다 세종시에다가 광역시를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산광역시 그러면 요리 들어가 버려요. 전체 매매일 때는 1억 이상. 지분일 때는 금액 불문. 금액을 안 따져버려요. 요럴 경우에 어떻게 해요? 어디서 돈 나서 사는 거냐? 자금 조달 계획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토지 이용 계획서. 그러니까 주택으로 치면 이게 조계사 입구인데, 입주 계획인데, 토지 입주 계획이라고 해도 돼. 그렇게 연상하는 게 쉬워. 어쨌든 똑같다고 생각해 보는 게 좋아. 토지 입주 계획이 뭐야? 토지 이용 계획이야. 그러니까 주택하고 똑같이 생각해 버리는 게 좋아. 조계사 입구. 여긴 토지일 때는 입주 계획이 아니고 뭐예요? 이용 계획. 사실 주택도 이용 계획이야, 조문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암기는 조계사 입구 이렇게 암기하는 거야. 요거. 그런데 요게 예외가 되는 경우가 있죠. 요럴 경우에 얘가 신고사항으로 되는데 이럴 때 얘가 이럴 때 신고사항이 된다는 거예요. 전체는 얼마? 1억 이상. 지분일 때는 금액 불문. 비수도권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비수도권은 이제 이거 잘 구별해야 돼요. 비수도권은 요 5군데 빼고 나머지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6억 이상 돼야 돼. 그래야 이게 신고사항이 된다는 거야. 그죠? 자, 그런데 이런 데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국가 등일 경우나, 그럼 이거 필요 없다고 해. 되셨어요?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필요 없다고 해. 주택으로 치면 주택에서는 이거 뭐라고 그래? 이거 주택에서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이라고 그러잖아. 주택에서는 이거 필요한 경우가 어떤 거예요? 6억주, 조가주. 그죠? 법인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 같은 경우에 매수인이 국가 등일 때는 면제죠. 주택은 그렇게 공부했잖아. 토지로 가면 8가지 신고사항 이외에 2가지가 추가되는 경우가 토지도 있죠. 토지도 있어요. 조달 계획과 토지 이용 계획. 응? 어떤 경우에 그렇게 돼요? 주택은 6억주, 조가주, 법인주지만 여기는 뭐예요? 전지연을 지키는 수비해야 되는데 1066 요일 때. 다만 여기에 들어가도 2가지 경우. 매수인이 국가 등일 때는 면제. 이미 토지가 허가를 받았을 때도 면제 2가지가 있죠. 이게 다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 경기도 화성시 경기도 화성시 그러면 경기도에 들어가잖아. 근데 여기 보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라고 딱 전제가 돼 있어요. 이미 한 필지를 개혁공인인사의 중개로 3억 원에 매매를 했을 때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 3억 원에 샀대. 그러면 여기 들어가죠. 화성시는 여기. 근데 한 필지 전부죠, 지금. 3억 원에 샀으니까 요 1억 이상 되는 거 맞죠? 그러면 요때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은 8가지로 끝나지 않고 2가지가 추가되죠? 자금 조달,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계획이 추가되는 거죠? 이거 추가되는 거 맞죠? 자금 조달 계획, 요것도 추가되는 거 맞죠? 실거래가는 원래부터 신고사항 8가지. 토지의 소재, 지목, 면적. 원래부터 신고사항 8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신고사항이 다 신고사항이 돼버리겠네. 됐습니까? 그런데 다양하게 바꿔서 나올 수 있어요. 요게 땅 가격이 지금 여기 3억이니까 그렇지. 만약에 5천만 원짜리 땅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8가지로 끝나는 거요. 이해되셨어요? 1억 이상부터 1억부터 되는 거란 말이에요. 5천만 원인데 한 필지 땅에 2분의 1 지분을 매입했다고 해봐. 화성시에서. 그럼 어떻게 돼 또? 금액 불문. 여기까지 가는 거야 이제.
지금 머리가 터질라고 그래, 지금. 근데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들어간다고 봐. 그럼 살짝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는 얘기를 싹 할 수 있어. 그리고 금액은 3억 원이야. 지역은 화성이고. 그러면 그럴 때는 원래는 네 가지가 다 신고사항이야. 여기까지 들어가서. 근데 토지거래 허가 받았을 때는 뭐가 면제된다? 2가지가 면제되니까. 그러면 다시 답이 뭐예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밑에 요거 되는 거예요. 요게 빠지고 더 돌리다가는 제자리 오겠어 이제. 그러니까 한 문제로 다 공부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응? 됐고 바쁩니다. 비슷한 문제라고 보고 이게 잘 안 넘어가죠 이렇게. 해지 신고. 틀린 것은 했습니다. 깨졌을 때 하는 신고.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 공인인사는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내용 중 거래 지분 비율이 잘못 기재되었을 때 이렇게 나오죠. 지분 비율이 3분의 1 이런데 잘못 기재해서 뭐 2분의 1로 적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잘못 기재되었을 때는 신고관청에다가 내용에 정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잘못 적었다고 나오죠. 잘못 적었을 때 고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정정 이렇게 하는 거지. 그 지분 비율은 정정 대상이 될 수 있죠. 변경 신고 대상도 될 수 있죠. 양쪽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게 지면이라고 그랬죠. 지면. 요게 뭐예요? 지분 비율. 요거 뭐예요? 면적. 양다리야. 잘못 적었을 때는 요 2개는 뭐고요? 정정. 잘 적었는데 바뀌었을 때는 변경 이렇게 된다고. 양다리.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거야. 자, 그리고 정정 신청해야 된다요? 할 수도 있다요? 할 수 있다고 하셔야 돼요.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 틀려. 정정이나 변경 신고는 전부 다 뭐예요? 할 수 있다. 그래서 정정이나 변경 신고 안 했다고 처벌받는 게 없다고. 근데 해제 신고는 해야 돼요. 당사자가. 안 하면 500과. 실거래가 신고는 해야 돼. 당사자든 개공이든. 안 하면 500과. 그렇게 되지. 정정이나 변경 신고는 할 수 있다. 안 해도 처벌이 없다는 거지. 2번. 자연인 갑이 단독으로 주택법상 투기과열치구 외에 주택을 그럼 일반 비규제 대상 지역이에요. 6억 원으로 매수했어. 6억주가 떠올라야지. 비규제 지역이니까 6억 부터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입주 예정 시기 등 주택의 이용 계획은 신고사항에 포함된다. 우리는 뭐예요? 6억주. 요거 6억 이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암기했는데 6억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때문에 또 한참 고민할 수 있어. 6억 붙어요. 3번. 법인이 주택의 매수자로서 법인이 주택을 매입했다. 법인주가 막 떠올라야 돼. 임대 등 그 주택의 이용 계획은 이용 계획이잖아. 이게 뭐예요? 입주 계획이잖아. 주택의 이용 계획이 뭐야? 우리 흔히 얘기하는 입주 계획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법인은 요 입주 계획서를 갖다가 매수했다 그러면 무조건 어떻게 해요? 내야 되죠. 신고해야 되죠. 법인주잖아. 금액도 안 따져. 지역도 안 따져. 법인은 무조건이야. 됐죠? 주택일 때 전제하는 겁니다. 전부 다. 4번. 부동산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필증을 발급받은 때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동산 거래 신고했을 때는 검인 받은 것으로 의지한다. 이런 뜻이죠. 다시 받을 필요 없다는 얘기죠. 이것도 맞고. 틀린 거 없어요 지금? 5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신고 후 해당 거래 계약이 해제가 되었을 때, 깨졌을 때 그 계약을 해제한 당사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다가 단독으로 신고를 해야 되겠다. 해제 신고도 뭐예요? 원칙은 공동신고예요. 근데 해제 신고를 하려고 그랬더니 매수인은 안 하겠대. 그러면 예외적으로 뭐예요? 단독신고. 그래서 단독신고할 때는 계약이 깨졌다고 하는 입증 서류를 갖고 가서 해야 되겠죠? 재판에 쓰면 판결문, 사본 같은 거 갖고 가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실거래가 신고도 원칙은 공동신고인데 예외적으로 단독신고 되는 경우가 있죠. 해제 신고도 당사자가 해야 될 건데 원칙은 공동신고예요. 해제 신고도. 예외적으로 일반이 거부했을 때는 단독신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요거 이제 틀렸네 여기가. 5번 틀렸어요. 3번. 변경신고사항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변경신고사항 위주로 암기하시라고 그랬죠? 암기는 어떻게 하세요? 도박에서 지면 조의금을 갖다가 도박에서 돈 날렸으니까 변경한다고 그랬죠? 도박에서 지면 조의금을 갖다가 변경합니다. 이렇게. 원래 조의금을 갖다가 50만 원 내려고 하다가 도박에서 20만 원 날먹어서 30만 원만 냈다. 그죠? 도박에서 따가지고 내려고 그랬는데 원래는. 그래서 지면 이거 공통이라고 그랬죠? 지분 비율, 면적. 조가 뭐예요? 조건기한. 위는 위탁관리인의 주소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위탁관리인이 변경했을 때 변경신고사항이잖아. 위탁관리인 신고사항이기도 하고. 금은 뭐예요? 거래금액. 그러니까 계약 여기 보면 금자 나오는데 거래금액이 바뀌었을 때를 얘기하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예요? 정정이 안 되고 뭐만 되는 거예요? 변경. 이 변경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부동산 변경, 또 하나가 매수인 변경이야. 매도인 아니고 매수인 변경, 부동산 변경. 근데 변경은 하나같이 뭐예요? 제외시키는 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매수인 변경, 매수인이 원래 A, B, C였는데 A, B, C에서 A, B로 C를 빼는 거 있잖아. 요것이 변경이야. 이것만 변경이에요. A, B, C인데 C 대신에 D로 바꿨다. 이렇게. 변경 아니에요, 이건. 이것은 다시 신고 들어가야 돼. 변경 신고 대상이 아니야, 이건. 여기서 변경 신고 대상이 되는 건 어떤 경우? 제외. 거래 가격이 금액이지, 금. 아닌 거. 매수인, 이거 물어보려는 거예요, 지금. 추가가 아니고 뭐예요? 제외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분 비율. 변경도 돼요. 양다리. 면적. 요 면적이죠. 어딘가 한참 차였네. 그 다음에 지분. 같은 걸로 보시면 돼. 얘랑, 어디 갔어? 얘랑. 진짜 지분 비율 다 해. 답이 2번이죠. 변경 신고사항에 초점을 맞춰서 하시면 돼요. 신고서. 요 신고서 작성과 관련된 내용도 참 잘 나오죠.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가 2문제에서 3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옳은 거. 1번. 거래 대상의 종류가 공급 계약일 때 토건, 공지 이렇게 물건별 거래 가격, 총 실제 거래 가격에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적는다. 포함시켜서 적는다. 토건, 공지, 뚱뚱해요. 이렇게 되죠? 맞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저도 이제 자식한테 충격적인 소리 들은 게 왜 자기를 낳네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제가 저희 부모님한테 딱 한 번 그런 소리 했던 기억이 나요. 학교 다닐 때. 근데 그놈이 그 원수 갚듯이 갚아주더라고.
학교 안 간다고 지금 자퇴한다고 야단해요 지금. 왜 나를 이렇게 낳았냐고. 뭐 키도 작다, 못생겼다, 별거 다 얘기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2번. 종전부동산란은 분양권 매매 후 경우에만 적고 거래금액란에는 추가 지불액과 권리가격 합친 금액, 그 다음에 또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눠서 금액을 적습니다. 종전부동산란에 적는 건 분양권이에요? 입주권이에요? 그렇지. 맨날 이것밖에 못 내요. 내면. 종전부동산은 빌라가 아파트로 바뀌는 재개발 구역을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입주권. 조합원 입주권입니다. 이건. 3번. 거래 대상의 종류 중 임대주택의 분양 전환은, 그러니까 이게 선분양이 있고 후분양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후분양 중에서도 살다가 분양 전환해서 바뀌는 경우가 있고, 세 종류가 있는 거잖아요. 그 임대주택 분양 전환은 법인이 아닌 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기한이 완료가 돼요. 이런 말을 쓰는가 모르겠어. 임대기한이 끝나서 분양 전환하는 주택일 때 거기다 체크 표시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법인인 임대주택 사업자가 기한이 만료돼서 분양 전환할 때만 여기 체크하는 것이고, 법인이 아닌 여기 틀렸죠. 출제하는 사람은 법인이라고 나왔으니까 법인이 아닌 이렇게 출제한 거예요. 법인이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영건설을 생각하시라고 그랬잖아. 지금도 있는가 모르겠는데. 예? 예. 부영건설에 대해서 별로 이미지가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어떤 아파트 단지는 이름을 바꿨어. 그런 아파트 단지도 있어. 우리 위례에도. 그런데 부영건설에서 이거 많이 해요. 중간에 임대 분양전환, 임대 놓다가 분양전환하는 거예요. 나라에서 세금을 많이 혜택을 줘요. 이거 할 때. 서민들 주택 공급하는 차원에서요. 이게 틀렸어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작성할 때 건축물의 면적은 집합건축물일 때는 무슨 면적이죠? 전용 면적이에요. 그 밖에 단독주택 같은 건축물은 연면적이고. 바뀌었어요, 두 개가. 엄청 많이 나왔죠, 이거. 5번. 물건별 거래 금액란에는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할 때 물건별이라고 나오잖아. 그러면 두 개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할 때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 가격을 적고, 그걸 합친 금액을 적는 게 아니에요. 합계 금액을 적는 건 어떤 경우죠? 총 실제 거래 가격 그랬을 때가 합계 금액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제일 많이 나왔는데 이건 그만큼 나온 건 아닌데 출제 영순이 이거 밑에. 그럼 이거 뭐예요 지금? 1번이 맞아요? 네. 자, 3번 보실게요. 틀린 거. 총 실제 거래 가격란에는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할 때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 가격을 적습니다. 이렇게 하면 틀렸잖아. 또 합계란 가격의 합계 금액을 적습니다. 이 말이 들어가줘야 되잖아. 틀렸죠? 계약 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해 적되 집합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이 장난을. 집합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일 때는 무슨 면적? 연면적을 적습니다. 이거 맞다고 하셔야 돼. 이거 뒤에 읽어보지도 않고 진짜 해서 틀렸다고 하면 안 돼. 집합 건축물이 아니. 그죠? 이게 뭐 사기꾼들만 모여 있는 게 저 출제위원들이요. 전매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이거 아니요. 전매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매매로서, 그러니까 지위 매매예요. 지위 매매. 분양권 또는 입주권에 체크 표시하신다. 분양권 전매냐, 입주권 전매냐. 이거 조합원 입주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4번. 계약의 조건 및 참고사항은 거래 계약 내용에 계약 조건이나 기한을 붙인 경우에 거래 관련 참고 내용이 있을 때 적는다. 아무것도 아니고요. 조건 기한이 있을 때 적어준다는 거고, 거래 대상의 종류가 건축물일 경우에 물건별 거래 가격 및 총 실제 거래 가격란에 부가세가 있을 적에는 부가세를 뭐예요?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뭐일 때? 요게 포인트죠, 지금.
토지나 건물일 때는 토건, 공지. 토지 건물일 때는 부가세 제외. 맞잖아. 여기를 딱 체크를 해야 됩니다. 예. 이건 어쨌든 금액입니다. 요거일 때는 뭐예요? 토지 건물은 제외입니다. 예? 틀린 거 1번이죠? 예. 너무 너무 쉬우니까 관심이 없어야 하는 것 같으니까. 여기 봐봐. 5번 옳은 것은 했습니다. 대지권 비율은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여 기재합니다. 대지권 비율을 적는 칸이 있다고. 뭘 보고 적을까? 대지권 비율은 건축물 대장이에요? 등기부예요? 등기부 갑구예요? 을구예요? 표제부지. 대지권 비율. 거래 대상의 종류가 공급계약일 때는 물건별 거래 가격, 공급계약료, 그럼 요 금액이 어쨌든 금액 부가세 포함 제외. 포함. 이것도 틀렸네. 총 실제 거래 가격 난에는 또 나왔네. 함께 거래할 때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 가격을 합친 금액을 얘기하죠. 총이니까 합계 금액이에요. 건축물, 집합 건축물일 때는 전용 면적을 이렇게. 마지막 외국 산업일 때는 당사자의 국적을 뭐요? 반드시 기재해야 되겠다. 요게 맞네. 그쵸? 또 제재로 가봐요. 이번에 제재. 자, 풀기 전에 부동산 거래 실거래가 신고무 위반했을 때 제재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아이고. 어떤 게 있는가? 제재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거짓 신고지. 허위로 신고한 거. 그때는 어떤 제재를 받을까? 이게 제일 센데. 취득가액에 취득가액의 10% 이하의 뭐야? 과태료.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거고. 이게 제일 중요하고. 이게 옛날에 5%였다가 10% 올라진 거예요, 이게. 10% 과태료, 이렇게. 제일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액수가 센 건데, 그죠? 어떤 게 두 번째냐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물리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죠? 두 가지인데. 거래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래한 것처럼 거짓 신고한 거. 요거 하고 하나 더 있는데. 대금 지급 증명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고 제출을 안 한 거죠. 대금 큰 대자잖아요. 원래는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큰 대자로 생각해서 3천과 이렇게 하지.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머지는 뭐 신고 안 했다, 신고하지 말라고 옆에서 요구했다, 조장을 했다, 뭐 방조했다, 하여간 못된 짓이 다 나오잖아. 해제 신고 안 했다, 이것도 포함해서 다 이런. 나머지는 전부 다 뭐예요? 500과다 이렇게 한 거예요. 다 500과인데 요 두 가지를 예로 보셔야 돼. 그러면서 주의해야 될 게 대금 자료를 갖다가 요구받고 제출 안 했을 때는 3천과지만 대금 자료 외 자료를 갖다가 제출 요구받고 제출을 안 했을 때는 뭐예요? 500과다. 외 자료를 안 냈을 때는 500과, 대금 자료 안 냈을 때는 뭐예요? 3천과다.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거 다지. 그런데 이 과태료, 전부 다 과태료잖아요. 과태료를 물릴 건데도 자수하고 나오면 과태료 안 물리는 경우가 있죠? 그게 대부분이죠? 자수하고 나왔는데도 과태료 물리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자수하고 나왔을 때 과태료를 갖다가 감경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거의 다인데, 과태료를,
자수하고 나왔는데도 과태료를 갖다가 감경을 안 시켜주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일까요? 두 가지인데. 어떤 경우? 자료 제출 요구받고 제출을 안 해갖고 과태료 받는 거 3,000과든 500과든 간에 요것은 감경이나 면제가 있다 없다? 없다. 요것이 요거든 그런 거지. 왜냐면 누가 자료 제출을 안 했는지 요구한 관청은 알고 있기 때문에 자수하라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수해도 감경 면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가 뭐예요? 정말 못된 놈이지. 불구하고 거짓 신고야. 이건 완전히 속이려고 막 달라든 거란 말이에요. 용서를 안 해, 얘는. 두 가지는. 응? 자, 그러면 가봐요. 1번.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거래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신고 의무자 아닌 자가 신고 의무자든 아닌 자든 상관없어. 거짓으로 거래 신고하는 행위를 했다. 거짓 신고했다는 뜻이에요. 어쨌든 간 요건 상관없어. 신고 의무자든 아니든 어쨌든 거짓 신고했죠. 그럼 어떻게 해요? 맞지. 10% 과태료. 오케이. 대금 지급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그러면 500거가 나와야 돼. 이거 자수하면 깎아줘, 안 깎아줘? 안 깎아줘, 이건. 자료 제출 안 하면 안 깎아줘. 자수해도 소용없어. 자, 3번. 거짓으로 신고하고 그렇게 하도록 조장, 방조, 뭐요? 500과. 이 사람 자수하면 깎아줘, 안 깎아줘? 이거 틀렸네, 이거. 500과요? 깎아줘요, 이거. 깎아주는 게 대부분이야, 대부분. 응? 자, 거래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신고했어. 이거 뭐야? 3,000과지. 맞지? 이거 자수하면 깎아줘, 안 깎아줘? 워낙 나쁜 놈이야, 얘는. 거짓 신고한 사람이 자수하면 깎아줘, 안 깎아줘? 깎아줘. 거래를 뭐 12억에 해놓고는 10억에 신고했어. 자수했어. 그거 깎아줘. 근데 거래도 안 했는데 거래한 것처럼 신고했든지 이런 것은요. 안 깎아줘. 그래서 워낙 나쁜 놈. 자, 5번은. 이 말을 보는 순간에 500과 맞죠? 자수하면 깎아줘요, 안 깎아줘요? 깎아줘. 깎아주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죠? 넘어갑시다. 넘어갑시다. 아이고, 요거 봐봐요. 3번 문제 봐봐요. 연결이 잘못된 것은 그랬어요? 뭐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간대요. 저는 빨리 가고 여러분 안 가죠, 지금.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신고 안 했다, 그럼 뭐예요? 500과, 신고 안 한 거. 거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신고한 거, 3,000과. 거짓 신고하게끔 조정, 방조, 500과. 신고무 아닌 자, 뭐든 간에 뭐예요? 거짓 신고한 사람이죠? 어떻게 돼, 이거? 10% 과태료야, 거짓 신고는. 불구하고 거짓 신고는 3,000과고. 이 사람, 이렇게 거짓 신고한 사람은 10% 과태료. 자수하면 깎아줘요, 안 깎아줘요? 이 사람도 깎아줘요. 그 다음에, 500과겠죠? 오케이. 빨리빨리. 이 저번에 모의고사 나왔던 것 같은데? 예. 과태료 감경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뭐냐, 이거지. 거짓된 내용의 부동산 거래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한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는 게 자수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 요구한 사람은 500과죠? 기본적으로 자수하면 깎아주는 거예요. 감경 면제 있죠. 불구하고 거짓 신고죠. 이건 3,000과 이렇게 될 건데 자수해도 안 깎아주지. 이건 안 깎아줘.
왜 자료를 갖다가 제출하지 않거나, 저는, 이건 원래 이제 500과죠. 자수하면요. 얘도 안 깎아줘. 국세기본법 또는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신고관청에 통보했을 때, 세금 문제잖아요. 세금 문제다 그랬을 때는 이것은 어떻게 해요? 안 깎아줘. 세금 문제다. 우리 이거 배운 적 없죠? 세금에 대해서는 우리 나라에서는 아주 진심입니다. 안 깎아줘. 자진신고한 날부터 과거 1년 내 자진신고해서 3번 이상 과태료 감경 면제를 이미 지금 뭐예요? 감경 면제 받은 적이 있죠? 과거에. 근데 또 깎아주라고? 그러면 안 되지. 그죠? 옛날 모의고사에 이게 2회 이상으로 나온 적이 있었잖아. 그죠? 3회 이상이 맞습니다. 안 깎아주는 사유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시면 돼요. 오케이. 자, 기타 중에서 뭐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옳은 것은 했어요. 매수인은 신고인이 거래 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 이거 한 건데 등기특별조치법상에 검인받은 것으로 의지해 본다. 맞죠?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 요거 뭐라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 전자계약이에요. 이 보치 목요일 날도 이제 모임 가보니까 전자계약을 진짜 많이 해요. 걸핏하면 전자계약 유도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현장 가시면 전자계약은 거의 필수가 될 거예요. 전자계약이 체결되는 그 비율은 전체 계약 중에 지금 실질적으로는 10%가 안 돼요. 한 5%에서 10% 사이예요. 10%가 안 돼. 근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자, 전자계약을 통해서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별도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죠. 그 자동으로 돼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갖다가 거기서 전자계약을 체결해서 이제 저장을 누르는 순간에 자료가 다 송부가 돼요. 농지에 대해서 농지증을 갖다가 받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받았다면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농지증은 농사 지을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아보는 증명이죠. 농사 지을 사람이냐 이거지. 이냐 이 말이고, 여기 부동산 거래 신고는 뭐예요? 왜 이걸 신고하도록 하는 거예요? 세금 때문에요. 결국 세무서로 자료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무 관련성이 없잖아. 그래서 농지증은 농지증이고 거래 신고는 거래 신고 이렇게 되는 거지. 연결고리가 없어요. 그 다음에 외국인이 부동산 등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고 별도로 외국인 특례에 따른 취득 신고를 또 해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다 그랬을 때 외국인 특례에 따른 취득 신고는 할 필요 있다 없다? 이거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 하면 끝이요. 외국인 특례에서 신고하도록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외국인 특례에서 소유권 취득하고 그랬을 때 신고하도록 하는 거예요?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보유하고 있는지 통계를 뽑는 게 목적이에요. 취득을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고제도예요, 신고제도.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부동산 취득하는 걸 갖다가 좀 막아보고자 하는 것은 토지에서는 있어요. 거기서 허가제도가 있죠. 토지에서는. 근데 일반적으로는 취득을 허용하되 신고하도록 해요. 그래서 통계는 갖고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외국 사람은 해요, 안 해요? 외국 사람도 토, 권, 공, 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외국 사람도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거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며칠 안에 하는 거예요. 30일 안에 하고, 이거 안 하면 500과죠? 그래서 여기 신고서에 보면 통계가 잡혀요, 여기서. 그래서 따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 특례에 따른 취득 신고가 훨씬 약한 거예요. 외국 사람을 상대로 하죠? 그쵸? 여기서도 똑같이 토, 건, 공시에 대해서 이건 매매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요거 매매를 뺀
뭐예요? 소유권 취득이에요. 이걸 빼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외국인 특례에 따라서 취득신고 하도록 하는데 이걸 안 하거나 이거 취득신고 언제까지 해야 돼요? 매매를 뺀 계약일 때는 60일에 하는 거고 경매나 상속 같은 건 6개월 내에 하는 거죠. 좀 늦게 해도 되죠? 좀 약한 제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제대로 보면 어떻게? 요건 300과지만 이건 100과밖에 안 되잖아요. 약하죠? 이건 얼만데? 500과고. 그래서 외국 사람이 매매를 했을 때는 이건 적용이 없고 이것만 적용되는 거예요. 정시험에 나온 거예요, 이거. 그래서 취득신고해야 된다는 말은 거짓말. 그죠? 기출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게 4번이에요. 그 다음 5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버리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엉터리가 이런 엉터리가 없죠. 토지거래 허가는 토지거래 허가고 부동산 거래 신고는 부동산 거래 신고다 이 말이에요. 응?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어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별도로 해야 된다. 취지가 틀리죠. 취지가. 토지거래 허가는 왜 허가를 받도록 하는 거예요? 투기를 억제하려고. 그런데 부동산 거래 신고는 투기 억제 목적이라기보다는 뭐예요? 세금을 제대로 물려버리겠다고 하는 진심이죠. 취지가 틀리죠. 그리고 토지 거래 허가는 계약서 쓰기 전에 허가 받는 걸, 부동산 거래 신고는 계약서 쓰고 30일 안에지. 별개죠. 근데 아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 때 토지에 대해서 매매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신고사항에서 그죠? 자금 조달 계획과 토지 이용 계획이 추가되는 경우가 있었죠? 1066. 근데 그게 추가되는 건데 예외적으로 토지 거래 허가 받았을 때는 1066의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토지의 이용 계획 같은 게 추가 신고 사항으로 들어가지 않죠. 안 된다고 배웠죠? 왜 그런 거예요? 토지 거래 허가 받을 때 토지 이용 계획서, 자금 조달 계획서 내요, 이미. 그래서 또 낼 필요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죠? 네. 그렇다고 해서 얘가 무슨 관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토지 거래 허가는 허가고 거래 신고는 거래 신고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네. 출제 예상으로 봤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게 5번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도망가고 여기 앉아있을 정도면 공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실에서 많이 본 순서대로 합격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20년 동안 본 그 기억이 가끔씩 잘 못 봤는데 나온 경우가 있어요. 그건 굉장히 확률이 낮고, 저하고 많이 이렇게 매주 봐가지고 얼굴이 익숙한 분들이 와. 그건 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진리예요, 진리. 예. 지금 집에 앉아가지고 막 열심히 해가지고, 예. 교실 나가가지고 수업 듣는 것보다 진도를 많이 나올 것 같죠? 천만에 만만의 콩떡이요. 해봤어. 지금 냉장고 문 열고 아니면 누워서 딴짓하고 있어, 지금. 그게 정말 인지상정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본인만 몰라. 참 희한한 거예요. 저도 몰랐으니까. 자, 틀린 것은 했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 올해 나올 거예요. 왜냐면 임대차 신고제도가 이제 올해 정식으로 6월 1일부터인가 날짜가 좀 왔다 갔다 하네. 6월인가 7월부터 딱 시행됐어 이제. 틀린 것은 신고 대상 주택은 임대차 보호법 2조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맞아요? 이 주택은 뭐예요? 주임법상의 주택은 뭐예요?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쓰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피스텔인데 주거용으로 쓰고 있어요. 오피스텔은 건축물 대장을 띄워보면 업무시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대당사가 용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쓴다 그러면 주임법의 적용을 받는 거예요. 그걸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주택 임대차 할 때 주택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것도 포함돼요. LH공사가 분양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아가지고 이제 준공이 떨어지고요. 이제 등기나 아직 안 난 상태에서 벌써 전세를 놓쳐. 전세 계약하고 거기 입주해서 살게 되죠? 그게 이거예요. 그때도 주택임대차 신고를 해요, 안 해요? 해야 된다. 분양권 상태에서 아직 등기 안 난 상태에서 전세 계약한 것도 신고 대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얘기한다. 63빌딩이라고 했어요. 초고층 빌딩이라 생각해야 돼. 둘 중에 하나만 걸리면 돼요. 하건 아니까 63빌딩, 초고층 빌딩 이렇게 해야 돼. 그 다음에 갱신하는 경우 보증금 차임의 증감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계약 되게 많아요. 특히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이렇게 기간만 연장하는 계약은 임대차 신고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조문이에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임대차 신고 대상은 지역이 정해져요. 근데 거의 전국인데 100% 전국은 아니에요. 여기 지역은 특별자치시 그럼 어디요? 세종. 세종도 막 뭐라고 그래도 막 그러긴 할 텐데 우리나라가 제가 볼 때는 통일되기는 좀 힘들어. 뭐 옛날하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통일 안 된 상태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시간이 5년, 10년 흘러간 뒤에 이 청와대가 세종시로 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지금하고 좀 위상이 또 틀려질 거야. 지금은 중내, 만에 막 이렇게 하잖아요. 5년, 10년 뒤에도 그렇게 되는지. 예? 한번 지켜보세요. 특별자치시,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 이거 뭐야? 제주도가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시, 원주시, 군산시, 강릉시, 뭐 있잖아. 시는 다 들어가요. 군이 다 안 들어가. 군지역 중에서 광역시 안에 있는 군지역이나 경기도 안에 있는 군지역만 들어가요. 그것만 신고 대상이야. 그러니까 경기도하고 광역시 아닌 지역의 군지역은 신고 의무가 없어. 63빌딩을 초과해도 없단 말이에요. 군지역만 달라. 그 다음에 구. 여기는 임대차 신고 대상 지역이겠죠. 여기 동안구. 여기 들어가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양시 아니에요. 구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지. 안양시기 때문에 들어간다 우리는. 구가 자치구가 아니잖아.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나 동안구가 동안이길래 자치구인 줄 알았지. 비자치구네 여기. 그러면 안양시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수원시는 이게 아니고. 수원시 발달구 이런 것들도 자치구예요, 비자치구예요? 비자치구지. 그럼 이거네. 과천시도 요거고. 성남시는 성남시 분당구 그러면 분당구는 요거예요, 요거예요? 자치구 아니에요, 분당. 분당구도 비자치구 아니야? 그러니까 자치구가 되는 것은 서울에 있는 구, 요런 지역 있잖아요. 그런 데가 자치구가 되지. 네. 그러니까 성남시도 여기 들어가네. 그렇죠? 자치구가 되는 건 이제 요 서울시 여기 뭐야 무슨 저기 관악구 이런 데가 여기 들어가는 거지. 이것만 문제 보면 이것 갖고 막 문제 내고 막 그러는데 그렇게까지 낼까 싶어요. 하여간 군 지역의 일부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빠진다 이거죠. 일부가 들어간다는 일부. 경기도하고 뭐요? 광역시. 인천광역시 강화군 어때요? 신고 대상 지역이에요. 왜요? 광역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자, 빨리 해봐요. 2번. 옳은 거.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는 임대차 신고되고 일방이 국가 등일 때는 일방이 해야 되고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거짓말.
똑같아. 일방해야 돼.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해당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차임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됐을 때, 바뀌었을 때 변경이 확정 날부터 30일 안에 신고관청에다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되겠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의미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2년 계약을 했는데 1년 지났을 때 월세를 올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1000에 80이었는데 3만 원 올려서 83만 원으로 한 거예요. 1년 지나고 나서. 할 수 있어요. 요때 하는 신고가 뭐예요? 변경신고야. 변경신고는 여기서는 의무예요. 안 하면 안 돼. 임대소득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주택임대차 신고를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라에서? 진심은 뭐예요? 살살 꼬셔갖고 나중에 세금을 노출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임대소득세 이런 거 노출시키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본심이야. 그래서 이제 저 임대소득이 좀 잡히고 이런 분들은 일부러 과태료 물어봐. 과태료. 안 하면 과태료 얼마예요? 3만 원이에요. 그러면 알았어요. 그리고 안 해. 난 차라리 과태료 내는 게 낫다고 보는 거예요. 응? 요게 변경신고인데 변경신고는 의무예요. 의무. 의무.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안 하면 백과. 아까 부동산거래 신고제도에서 변경신고를 안 하면, 변경신고 안 하면, 뭐 거래 지분 비율이나 아니면 면적 같은 거 변경신고 안 하면 없어 그건. 근데 임대차 신고에서 변경신고 안 하면 세금에서 있어서만큼은 진심이요. 나라에서.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백과예요, 백과. 자, 주택 임대차 신고를 거짓으로 했다. 이거 뭐예요? 백과예요, 백과.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면 무슨 500과야. 10% 과태료지. 아니, 기억하라고 그러는 거지. 저도 맨날 까먹어요. 순간적으로 얻을 때 생각이 안 날 때도 있고 막 그래, 진짜.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했을 때도 이 법에 따른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해야 되겠다. 이거 전입신고 하잖아요. 그러면 계약서 들고 가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택 임대차 신고를 갖다가 공무원이 계약서 보고서 알아서 해줘요. 이거 할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택 임대차 신고했다 그러면 공무원이 뭐예요? 계약서 들고 오셨어요 해가지고 거기다가 뭐예요? 확정일자를 찍어줘서 확정일자도 그냥 거의 반자동이야. 그죠? 이거 계약서 들고 와서 전입하러 왔어요. 근데 임대차 신고도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냥 공무원이 알아서 해주게 돼 있고 확정일자도 어떻게 해요? 찍어주세요. 그러면 알아서 찍어줘.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동으로 가지. 그래서 요것만 요걸 할 적에 다 이루어지게끔 하는 거예요. 특히 이거보다는 이게 관심이 있어요, 나라에서는. 그 세금 파악하려고 그래, 세금 파악하려고.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자, 그러니까 전입신고를 했을 때는 임대차 신고를 또 해야 된다는 건 거짓말이죠? 할 필요가 없어. 이거 하면 이거 할 필요 없고 이거 하면 이거 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오케이. 임대차 신고제도까지는 해야지. 문제가 여기 2개가 있는데 2개가 있어요. 3번. 중개사 갑이 A도 BC 소재의 X주택에 대해서 임대인과 임차인 병 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중개해줬다. 개공이 갑이다. BC잖아, BC. C자 나오면 무조건 신고대상 지역이에요. 임대차 신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했습니다. 1번. 개공갑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신고관청에 쫓아가서 임대차 신고해줘야 되겠다. 갑이 하는 거예요? 중요한데. 계약서를 써주고 중개중은 갑이지만 임대차 신고는 달라요.
중개사가 있을지라도 누가 신고 의무가 있다? 을과 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틀린 거지요. 을과 병이 해야 됩니다. 해지 신고처럼. 오케이. 2번. 계약 기간 중 보증금이 증액되면, 보증금이 올라가면 을과 병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되겠다. 이거 뭐예요? 보증금 올린 거. 변경 신고지. 이 변경 신고도 뭐예요? 공동으로 하는 게 원칙.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변경 신고 안 하면? 백과. 부동산 거래 신고 안 하면, 부동산 신고에서 변경 신고 안 하면 없고, 임대차에서 주택임대차 신고해서 변경 신고 안 하면 백과 이렇게 돼요. 1000에 70짜리입니다. 신고를 해야 되겠는데? 아닌가? 63빌딩이니까. 얘는 아니지만 얘 때문에 그런 거지. 30만원 초과니까. 얘 때문에 신고해야 되는 거야. 임대차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병료 임차인이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해서, 아이고 이 사람 지금 계약서 첨부했어요. 신고관청에 제출했어. 자기 혼자 도장 찍어서. 그건 을과 병이 공동으로 임대차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어때요? 맞아요. 그래서 보면 임대차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서 거기에 임대차 계약서를 갖고 가죠. 그러면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인의 도장이 있을까 없을까? 병이 임대인인가? 임차인이잖아. 그럼 이게 계약서에 임대인, 을의 도장이 찍혀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을은 실제는 신고 안 했지만 계약서를 보고 같이 한 걸로 뭐예요? 쳐준다 이 말이지. 계약서 들고 가요. 그래서 보통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서를 들고 가가지고 임대차 계약서를 공무원한테 던져주면서 전입신고도 하고 주택임대차 신고도 같이 해주세요 이렇게 던져주는 거라. 그러면 공무원은 이거 뭐예요?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인과 임차인 도장이 들어가 있고 인적사항 요거 보고서 임대차 신고를 받아주게 된다 이 말이지. 근데 여기서 지금 4번은 뭐냐면 임대차 신고를 임차인이 임대차 신고하려니까 신고서 주세요 해서 거기다가 자기 임차인 도장만 찍어서 그 다음에 여기 계약서를 첨부해서 요렇게 내도 된다는 것이 4번이야. 귀찮잖아.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쓰라고 하질 않아. 그냥 계약서만 들고 와서 임차인이 자기 신분증 들고 와서 계약서 들고 와가지고 던져주면 공무원이 다 알아서 해준단 말이야. 그게 실무야. 현실이고 조문은 4번처럼 돼 있기도 해요. 근데 이렇게 안 하죠. 언제 그 적고 앉아 있어 이게. 공무원이 알아서 다 적어버려 이렇게 입력시킨단 말이야. 을과 병이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이거 뭐예요? 전자계약이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전자계약을 체결하게 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어떤 거냐면 지방에 물건 갖고 있을 때 지방까지 안 내려가도 좋단 말이에요. 대리계약을 할 필요가 없어. 이제는 전자계약으로 해버리면 돼. 그죠? 매매계약은 전자계약을 체결할 필요성을 좀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 세금 때문에. 대출에 세금이 아니고 뭐예요? 대출하고 막 받을 때 그거 뭐예요? 이자를 좀 싸게 해줘. 그것 때문에 그냥 종이로 된 거 했다가도 젊은 사람들은 전자계약서로 바꿔주세요. 그거 갖고 와야지 대출 받을 때 이자가 좀 싸져요. 0.2%인가 싸진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전자계약 많이 하겠다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은 진짜 많이 해요. 공동으로 임대차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뭐예요? 요 전자계약을 하면 임대차 신고도 뭐예요? 한 것으로 본다. 그 뭐야 이게? 틀린 게 뭐예요? 1번이 틀렸죠? 다 맞았죠? 오케이. 제일 마지막 거 5번 하나 풀고 쉬어요. 5번이 아닌데 잠깐. 7번이야? 6번, 7번 두 개 있나요? 남은 게? 좋아. 그러면 6번하고 7번 두 개 하고 쉬어요. 6번. 옳은 것은? A 특별시, 특별자치시, 세종시네. 소재 주택으로서 보증금 6천에 월세 30이다. 그러면 임대차 신고 의무가 있을까 없을까?
넘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라도 딱이면 아니에요. 초고층 빌딩이에요. 초과. B, C 이렇게 나오잖아요. C자만 나오면 이게 뭐 상관없어. 무조건 신고 대상 지역인데 5천에 월세가 40이야. 요것 때문에 6, 3이니까 요것 때문에 있네. 신고 대상이죠. 3번. 자연인 갑과 공기업에 따른 지방공사 을과 갑이 주택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그럼 임대차 신고를 누가 해야 될까요? 이때는? 임대차 신고를 누가 해야 돼? 지방공사 하는 거야. 일방이 국가 등일 때는 얘만 하는 거예요. 갑과 을은 공동으로 신고한다. 틀렸죠? 누구만 하는 거예요? 을만. 시광역시 D군 나왔잖아요. 군일 때는 이때만 좀 나눠지죠. 군일 때만. 근데 광역시 안에 있는 군이니까 신고 대상 지역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1억에 월세 100이네. 아이고. 좋은가 보네. 보증 차임 증감 없이 기간만 연장. 요래 갖고는 신고 대상이 아니야. 이게 맞네. 5번. 중개사가 신고 대상인 주택 임대차 계약을 중개했을 때 해당 중개사가 신고해야 되겠다. 신고해야 된다. 누가 신고해야 돼? 당사자가 신고해야 돼.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당사자가 신고할 때 중개사의 인적사항이나 사무소 명칭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아니, 당사자가 신고할 때 당사자가 신고한다며 중개사가 아니고 거래 당사자가 임대차 신고해야 된다며. 그럼 당사자가 신고할 때 중개사의 인적사항과 사무소 명칭 이런 게 들어가요? 신고사항으로? 들어가요. 들어가요. 이제 중요해요. 신고는 누가 하는데? 중개사 아니고 당사자가 하는데도 신고사항에는 누가 들어가? 계약서 써준 중개사가 있을 때는 중개사에 대한 정보가 들어간다. 중요하지. 그거 내겠지 그거. 요거 마지막으로 하고. 서울특별시에 있는 자기 소유 주택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몽땅 고르세요. 그랬습니다.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서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에 이 법에 따른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맞죠? 전입신고.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신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 이렇게 돼요. 순서가 맞는 거예요. 네, 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주택임대차 계약을 신고한 경우에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임대차 신고는 3개월 안에 하게 돼 있어요. 굉장히 길죠? 근데 이거 안 하면 과태료가 세요. 500인가 뭐 이래. 되게 세지. 근데 이런 신고를 했다.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차 신고를 했을 때도 우리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대차 신고를 또 해야 된다 그러는데 틀렸죠? 할 필요가 없어. 뭐만 하면 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차 신고만 하면 된다 이거지. 이게 훨씬 센 거예요. 기간은 늦어도. 이거 과태료가 세기 때문에 30일 내에 이렇게 못해 이거. 3개월이에요. 그런데 어제 제가 물어봤어. 이거 어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3개월 줘도. 왜? 까먹어. 나중에 보니까 과태료 500 넣으면 그래. 저도 냈어요. 저도. 그래서 이제 제일 위반사항이 많은 게 이거야 이거. 근데 이걸 하면 주택임대차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대차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틀렸어. 3번 비급한 주택임대차 신고의 접수를 완료한 때는 이거야 이거.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 물론 계약서 들고 갔을 때만 얘기하는 거예요.
계약서 안 들고 가가지고 공무원한테 자기 신분증을 보여주고서 임대차 신고하러 왔어요. 그러면 공무원이 뭘 가지고 임대차 신고를 해줄 거란 말이야. 꼭 계약서 들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있는 거지. 순서 이렇게 돼요. 이것도 맞는 거죠? 그럼 옳은 것은 그러면 답을 몇 번 고르셔야 돼? 기억하고 디귿이니까 4번을 골라야 되는데 밑에 보면 정답이 2번으로 돼 있죠? 이걸 답을 4번으로 좀 수정을 해주세요. 4번이 정답이에요. 밑에 답만 고치면 돼. 자, 쉬겠습니다.